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우리 예술단의 첫 평양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깜짝 등장도 놀랍지만 더 많은 교류의 필요성과 가을 서울 공연까지 즉석 제안하며 파격을 연출했습니다. 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 교수님,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리설주 이제 여사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깜짝 방문해서 관람을 했다. 이 자체도 상당히 좀 어제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계속 지금 뭐 파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예상됐던 그 이제 등장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그 짧은 장면이지만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 참 앞으로 저 사람이 앞으로 또 어떤 파격을 볼까 이런 부분을 주목을 했는데요. 어떻든 북한에서는 이 예술도 아주 중요한 뭐 정치의 한 일부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남북 간의 사회 문화 교류 또 예술 또 뭐 체육 교류 뭐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어떤 발전의 토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지도자의 이제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는 물론 일정 때문에 이제 먼저 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정세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네. 그런 느낌도 상당히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화해 협력의 이제 모멘텀을 중단 없이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 남북한의 어떤 지도자들의 의지가 지금 이렇게 결합되어서 계속 이런 파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또 다른 파격을 기대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내용은 아직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4월, 5월까지는 국민들께서 또 시청자께서 계속 새로운 파격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공연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사실 등장도 예상치 못했는데 발언들도 깜짝 발언이 많았거든요. 뭐 가을에 서울 공연도 이야기를 했고 또 내가 레드벨벳을 보러 올지 관심들이 많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관심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남한 정세를 쭉 꿰뚫고 예. 있다는 거죠. 물론 보고도 받겠습니다만은 본인 집무실 내에 남한 텔레비전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설치가 돼 있고 물론 뭐 CCTV라든가 일본의 NHK 등등 이런 이제 세계 언론들이 다 설치가 돼 있었고 예. 그건 물론 김정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 내에서 해외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최고 지도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남한에 대해서도 또 남한의 그 여론이랄까요? 이런 것도 잘 알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북한에서 저렇게 깜짝 쇼랄까? 뭐 쇼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김정은 위원장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벌써부터 가을이 왔다라고 하는 네. 공연 주제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 이제 봄은 역시 이제 시작이고 꽃을 피우고 그런 거고 가을은 역시 이제 결실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봄이 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남북 간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는 거고 북미 정상회담 또 물론 북중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뭔가 태동이 시작됐는데 근데 이제 이 국면들이 잘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쟁 가능성까지 운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북미회담 관련해서. 근데 가을을 벌써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돼서 가을에는 결실, 예. 추수를 할 거다. 그런 것까지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잘 안 되면 가을 공연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큰 전략을 가지고 이런 굉장히 은유적이랄까 문학적인 표현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발언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레드벨벳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딱 들었을 때 하하 참 유쾌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뭐 내가 레드벨벳 오러 온다고 참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라고 툭 던진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좀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예, 저도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이번에 그 공연을 본 그 평양 시민들이 북한 내에서는 상당한 이제 엘리트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나중에 물론 더 많은 이제 평양 시민들이 와서 또 3일인가요? 내일이죠. 예. 예, 공연을 내일. 또 하는데 어제 공연은 북한 내 그 핵심 엘리트들이 다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사실 케이팝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금지된 영역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연구자들이 북한의 그 한류 현상을 계속 추적을 했는데 북한 당국이 이제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예. 북한 내 엘리트들이 더 남한 내 그 케이팝이라든지 최신 노래를 이제 즐겨왔다. 그것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지금 확인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단속을 한다는 것은 예. 북한 주민들이 계속 남한 노래를 시청하고 듣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해왔던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선물이다. 우리 그 평양 그 시민들에게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거든요. 예. 그게 난 선물로 맞아 보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케팝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보인 것도 저는 이 문화 개방에 이제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게 아닌가. 일종의 이제 남북 관계가 그 신뢰가 전혀 지난 정부처럼 신뢰가 전혀 축적이 안 돼 있을 때는 예. 남한 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억압을 했는데 금지를 했는데 이제 남북 간의 신뢰가 이렇게 이제 돈독하게 쌓여가면 예. 이거는 풀어도 되겠다. 이제 그런 신호로 보여지거든요. 우리 이제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을에 또 이 공연이 또 열린다. 그러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이제 가을에 많은 게 있죠. 특히 이제 북한에서는 그 북한 정권 창립 70주년 예. 이른바 구구절이라고 신년사에서 대경사로 빛내겠다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예. 아마 그리고도 있고 또 뭐 8.15도 있고 또 추석도 있고 예. 굵직굵직한 또 14 정상선언 뭐 합의한 날도 정말 있고 많은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이제 줄지어 있는데 예. 어떻든 이제 그래도 중요한 것이 이런 그 문화 행사가 서로가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바라보고 즐기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비핵화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전이 되면서 이 문화 행사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안 되고 또 문화 행사만 뭐 예술 공연만 계속 이어진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이제 큰 틀에 어떤 통큰 합의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비핵화도 논의도 협상도 계속 이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문화 행사를 통해서 남북한 주민들 간의 어떤 문화 교류 또 스포츠 교류 뭐 이런 것은 계속 지속하겠다는 그런 의지이고요. 일단 저는 이 케팝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저는 문화 개방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신호탄을 올렸다. 저는 곡선을 그렇게 좀 봅니다. 깔고 한다 봐도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아버지는 그런 교시를 내렸습니다. 땅은 이제 조국의 예. 발해를 딛고 있지만 눈은 세계를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돌아가는 거, 이제 뭐 개혁개방과 관련된 얘기도 될 것이고 예. 어떻든 세계와 이게 보조를 맞춰서 가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특히 이제 음악에 있어서는 예술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계에 뒤처지지 않는 그 예술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모란봉악단도 만들고 청송악단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하는 것은 아버지하고는 달리 열린 음악 정치. 김정은도 이제 김정일도 음악 정치를 했습니다만은 김정은은 열린 음악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란봉악단이 만들어질 때 2012년 7월이죠. 깜짝 놀란 공연을 했습니다. 뭐 미키마우스도 등장을 하고 럭키 음악도 나오죠. 주제 음악이 나오고 예.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런 이제 파격이 계속 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이게 이제 음악이라든가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파격적인 그런 그 연속성을 지니는 식으로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실제로 북한 관객들의 반응도 전과는 확연히 좀 달랐거든요. 이에 대한 레드벨벳 멤버의 발언이 있어서 저희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거기 계신 북측 많은 분들이 호응을 엄청 잘해주셨어요.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그리고 끝낼 때 다 같이 노래를 하고 끝날 때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박수를 계속 쳐주셔서 네, 지금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 씨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흐뭇합니다. 교수님. 예, 뭐 저 세대는 도저히 남북 관계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대일 겁니다. 아마. 예. 한때 이제 2000년대 그 남북 관계가 좋았던 때는 잘 모를 거고 나빴던 기억들이 이제 많은 그 세대거든요. 저 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대가 가서 북한에 가서 뭐 어떻게 보면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혁명의 성지랄까 뭐 혁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평양에 가서 우리의 케이팝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반응이 너무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분이 이제 좋고 그런 측면에서 저 세대는 이념적 갈등이라든가 네. 이런 건 거의 없을 것 같고 또 인상이 좋았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평양 시민들이 아까 우리 임 교수 얘기를 잘 했습니다만은 이미 우리 K-팝에 익숙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네. 실물을 보고 공연의 그 실제 가수들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저희들도 어떤 때는 이제 음영으로만 듣다가 실제 이제 뭐 조용필 씨나 이런 사람들 실제 가서 공연 보면 예. 더 실감나고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평양 주민들이 아주 뭐 만끽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 그건 역시 이제 북한의 대남 인식이랄까요? 이미지를 좋게 하는 음악만이 예술만이 할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민간 외교를 톡톡히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북 관계 이야기를 할 때 오늘만큼 이렇게 좀 화기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한반도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이 됐습니다. 지금 한반도 내에서는 레드벨벳이 저도 이번에 좀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이 박수 치는 분들 그리고 환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아주 좀 준수한 분들, 남녀 할 것 없이 준수하고 옷도 깔끔하고 아무래도 좀 충분히 준비된 분들이 나온 게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평양에 이제 엘리트 가족들이 나왔을 겁니다. 예. 나왔는데 사실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2013년부터 북한 주민들의 이제 옷차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 시장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돈이 생긴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멋을 내는 그런 이제 옷차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저 공연을 보기 위해서 뭐 옷을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나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북한을 지금 잘못 아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어떤 정상 국가의 모습, 우리 인민들도 좀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사는 모습, 또 예. 풍족하게 사는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데 예. 사실 레드벨벳이라는 용어를 북한 주민들이 알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 외래어이기 때문에 예. 레드벨벳을 우리 국민들도 그 레드벨벳이 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레드벨벳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뭡니까 가수 이름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음악을 남쪽 음악을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사실 몰래 들어왔죠.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판에 박힌 노래 우리가 볼 때는 좀 북한 노래가 조금 또 새롭게 와닿을 수 예. 있는데 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노래의 어떤 곡이라든지 음률이 너무 또 판에 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여유가 있어지면서 이제 문화 열망이랄까요,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동안 높아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이제 충분히 안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든 그 어제 공연 때 1,500명이 왔고 이제 15,000명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그러면 이제 평양 주민들의 상당수가 나만의 이제 최신 음악을 듣게 되는데 어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도 저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지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북한을 우리가 뭐 이상하게 변화시킨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떻든 이렇게 그 문화적 일일성이라는 걸 좀 이렇게 동질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정치 군사적 문제 해결하는 하나의 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뭐 일찍부터 김정일 시대부터 김정일 자신이 남한나라를 좋아했지 않습니까? 뭐 그겨울의 첫째부터 시작해서 이별이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그 곡을 김정일 자신이 이제 좋아를 해서 사실 2000년대에는 많은 가수들이 북한에 가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같은 이제 획일적인 사회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남한나라를 좋아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아주 이제 이념적인 색채가 있는 노래가 아니면은 예. 자연스럽게 이제 듣는 그 뭐 큰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풍습이 있고 정치적으로 꼭 이걸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예. 그러니까 남한 문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이념적으로 남북 간의 대치를 하지 말자 그런 이제 그것을 김정일이 이제 계속 풍겼거든요. 예. 김정은도 그런 걸 좀 이어받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될 거고 역으로 우리가 보자면 우리 대통령께서 만약에 북한의 어떤 노래를 막 그 청와대에서 좋아하고 자기들 비밀 파티가 있으면 뭐 남한 노래 막 다 한국은 다 뽑을 수 있고 말이죠.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장관님들이 말이죠. 예. 그러면 아마 우리 사회 뒤집어질 거예요. 또 주민들이 북한 노래를 몰래 막 듣고 예.
막 단속을 하는데 몰래 막 듣고 그러면 이게 다 이게 이슈가 되겠네. 이 공산화된 거 아니냐 남한이 그런 우려를 할 정도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북한에 그런 이제 우려를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다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예. 완전히 북한을 잠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남한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만 결단이 되면 남북 관계는 정말로 순풍 달듯이 예.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은 이제 탈북민들께서도 증언을 하지만 예. 남한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적개심이.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 관객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상당히 박수를 치는 모습이나 계속해서 저희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뭐 같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똑같은 듯한 환호하긴 하는데 너무 모두가 다 똑같이 환호하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호도 다양하고 북한의 어떤 자신감을 좀 더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뭐 보여줘도 우리는 이 정도로 박수도 쳐주고 하지만 끄떡없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예. 우리 정 교수님 말씀이 이제 저는 상당히 와닿았는데요. 어떻든 그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 체제 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예. 그 파격적인 행동을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파격 행동하다가 결국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감이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관중들은 북한 관중들은 예. 이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행동도 뭔가 이제 박수도 치고 신나지만 약간 좀 절제하는. 그죠? 저 지금 박수 치는 예. 모습 하고 나왔습니다. 예, 우리는 뭐 절제하지 않잖아요, 그죠? 쳐도 근데 되고 안 이제, 쳐도 되죠. 예, 쳐도 되는데 북한 특히 이제 평양 시민들은 뭔가 이제 더 즐길 수 있는데 더 흥겹게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1999년에 이제 평양에서 그 예술성 공연을 저도 직접 본 적이 있지만 네. 뭐 그때하고 비교하면 뭐 천지 차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떻든 2013년에 이제 모란부 확단이라든지 이런 걸 김정은 위원장이 도입할 때도 네. 뭔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어떤 문화 욕망 또 문화 수요에 맞는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해왔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계속 약간씩 이제 파격을 보여왔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직도 굉장히 미진한 수준이긴 한데 네. 그 북한 주민들의 변화된 어떤 문화 욕구 뭐 이런 부분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 공연이죠. 15,000명이면 훨씬 예. 많은 인원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파격입니다. 보통 이렇게 남쪽 가수들이 공연할 때는 뭐 1,000명, 1,500명 예. 그래 아주 한정된 그 나름대로 또 사상적으로 어느 정도 무장된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뭐 남자의 자신감이라는 것이 또 이 지켜보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런 공연을 봐도 별로 큰 흔들리지 변화 않는 예. 그런 사람들을 주요 이제 관중으로 이제 선택을 했다면 예. 이제 내일이죠. 15,000명이 오는 그 관중은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계층도 다양하게 세대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아마 초청을 할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변화들은 어떻든 이게 상당히 이제 이 김정은 시대의 어떤 변화를 앞으로 또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번 달 27일에 열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속해서 이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퍼스트 레이디들이 참석할지 이 여부가 또 지금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제 전망을 하면 맨날 틀리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제 시나리오가 있겠죠. 큰 시나리오가 뭐 네. 하나는 참석하는 거, 또 하나는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건영 씨가 이제 상황시장에 갔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대개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가는 경우에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아니면 일주일씩 이렇게 할 때 그걸 사실은 이제 가장 근접해서 대통령을 이렇게 보좌할 수 있는 분이
부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내밀한 그런 것은. 그래서 같이 가는 건데 이건 이제 당일치기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퍼스트 레이디가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들은 일반 이제 보좌관들이 예.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런 이제 아주 사생활적인 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퍼스트 레이디가 필요한 건데, 아니면 퍼스트 레이디가 가서 뭐 어디 뭐 고아원을 방문한다든가 예.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거기 판문점이어가지고 뭐 개성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아마 다른 문화적인 행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엉뚱한 생각을 하자면 두 분이 가서 이 북한의 예. 이설주도 가수고, 예, 우리도 우리 영부인께서도 성악가니까 예. 혹시 정말로 파격적으로 말이죠.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든가 뭐 이런 걸 듀엣으로 한번 쫙 정말 파격이네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면 가실 일은 그렇게 뭐 많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제가 예상을 조금 해보자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까지 행보로 봤을 때 리설주 여사와 함께 오는 걸 좀 더 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조심히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상상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 저는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비핵화 논의에 이제 집중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이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할 겁니다. 이게. 예. 그런데 두 사람 다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뭔가 이제 정말 심각하고 어떤 본질적인 이슈를 논의를 하면서도 예. 다른 한편으로는 좀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필요성도 이제 서로가 느끼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 봐서는 늘 이제 이 부인을 이렇게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정권, 그러니까 김정일 정권까지만 해도 이제 늘 혼자 이렇게 예. 그 해외를 방문하기도 하고 주요 행사에 혼자 나오니까 북한 주민들이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친근감이라는 맥락에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인 이설주 여사가 나오면서부터 북한 주민들이 이제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사실 누그러졌습니다. 좀 상당히 그것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기여를 아마 한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이설주 여사가 또 특권 계급도 아니고 예. 평범한 이제 가수 출신이 이 퍼스트 레디까지 이제 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주민과 이제 지도자를 이렇게 이어주는 스토리가 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이술주 여사가 우리 남한 또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상당히 이제 주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출의 어떤 효과, 평화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동하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예측이 약간 갈렸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